황장수의 톡톡톡 19화 오늘 전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엄마 부대 조옥순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 오늘 모신 거는 네. 그 며칠 전에 보니까 정의화 국회의장과 예. 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삿대질하듯이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 대표님 한번 모셔가지고 왜 그랬는지 한번 여쭈려고 그랬는데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28일 날 아침 7시 40분에 예. 저희들이 그 정의화 의장님 공간으로 갔습니다. 아, 아침에 7시 40분에 갔습니까? 네, 어떻게 네. 그렇게 일찍 가셨습니까? 뭐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희 뭐 엄마들이 그냥 집에서만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갔는데 사실은 그 정의화 의장님께서 그 공간에서 나오셔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내리셔서 저희들을 기쁘게 맞이는 해주셨어요. 아, 추우신데 나와서 고생하신다고. 그런데 의장님이 딱 차를 타고 내리자마자 그 피켓 문구가 의장님한테 굉장히 거슬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정의화 의장님께서 지금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했죠. 이 예.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의화 의장님한테 저희들이 뭘 따졌느냐면 지금 야당이 지금 뭐 풍지박산 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여야를 자꾸만 합의해서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 말을 자꾸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국민들이나 엄마들이나 정말 시민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 어렵고 국민들은 다 비상사태라고 보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는 자꾸만 선거 법안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경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대한 거죠. 아니다. 선거법 여야 지금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100% 신뢰를 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살아가야 될 경제 법안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이거부터 통과시켜달라. 저희들이 그래서 찾아간 거죠. 근데 그날 조금 재연을 하자면 네. 제가 정의화 의장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주 대표님한테 이래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의장께서 차에서 내려갖고 그래 하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피켓에 예. 국회의장님께서 비상사태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을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아이고. 이걸 당장 지워라. 아니 이제 중요한 거는 네. 그거 그냥 지우라고 하면 나중에 뭐 보좌관이나 이런 예. 사람들을 보내서 할 수도 있는데 예. 그 국회의장쯤 되는 분이 출근하시다가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의장 지금- 공간이 국회 옆에 있잖아요, 뒤에. 아니요, 한남동에 있습니다. 아, 국회의장 공간이 한남동에 예, 있습니까? 한남동 한남 초등학교 뒷골목으로 올라가면 그날 무지 추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추운 날 영하 뭐 예, 8도 9도인가 내려간 날 예, 예. 아침에 7시 40분에 한남동 그 공간 앞에 출근 시간에 맞춰서 가시네요. 그렇죠. 네. 그 시간에 출근한 줄은 어찌 아셨습니까? 뭐 국회 앞에 우리가 가서 집회를 해봐도 의장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죠. 그래서 국회의장 공간 앞에 가면 분명히 이 어르신이 출근을 하실 거다. 그래서 그 앞에 딱 대기하고 있다가 아, 딱 그 용케 딱 내가- 걸렸네요. 그렇죠. 그때 그 의장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 삿대질하는 장면을 얼굴 앞에 이렇게 하시는데 의장님 말씀 속에 보니까 예.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주머니 잘 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마 부대 회원이 왜 우리가 아줌마인가요? 예. 그러니까 사모님 보세요. 예. 그래 처음엔 아주머니다 그러다가 왜 우리가 아줌마냐 이러니까 사모님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아, 저는 참 그 국회의장님께서 예. 그 말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아, 역시 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아예 얕잡아보는 그런 어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아주머니냐 우리가 우리는 사회 운동하는 여성들이다. 똑바로 봐라.
제가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더니 나중에는 사모님으로 이제 정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모님이냐 제가 또 따졌죠. 그랬더니 그럼 뭐로 부르느냐.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죠. 근데 예. 참 그분도 성질이 있으십니다. 예, 차에서 성질이 내려갖고 뭐 있었습니다. 예. 그거 따지고 그냥 조용히 가고 나중에 사람들 보내서 예. 해명을 하게끔은. 근데 오전 9시쯤 나왔다면서요? 예, 그렇죠. 그러면 1시간 20분을 그날 기다렸네요? 그렇죠. 참 추운데 뭐 우리 참 엄마들 동세대 애국하기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정의아 이장님은 뭔 차를 타고 계시던가요? 어마어마한 차를 세 단을 그냥 앞에 뭐 경호원 대동하시고 앞에 경호원 차가 나가고 뒤에 이제 의장님이 따라오셔서 뭐 국회의장이면 국가 서열 뭐 한 3위 이내에 뜨니까 2위죠. 2위입니까? 2위죠. 행정수반으로서는 2위죠. 예. 예. 참 그날 국회의장님은 좋은 차 타고 이 유권자들은 추운데 개고생하고 참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그 정의아 의장이 예. 그날 뭐 이 국회의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까? 예, 하셨죠. 어쩌다 그 소리가 나왔습니까? 이제 자기는 임기가 내년 5월인데 정말 하기 싫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자마자 아 그러면 내년에 총선이고 뭐고 다 안 하시겠네요. 우리 엄마들이 딱 그러니까 아 그거는 아직 1월 달쯤 가서 자기가 말씀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에 그랬어요. 의장님 내년 5월이 임기인데 그러면 의장님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가 그 정보를 알아본 결과 의장님께서 뭐 비례대표 1번을 뭐 얘기하셨다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아 자기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시면서 그거 말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머니들 다 들으셨죠? 정의화 의장님은 비례대표도 절대 안 한다고 하신 거 우리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아주 딱 하셨죠. 예. 근데 뉴스와 보도에 따르면 네. 정의화 의장은 9월 1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네. 광주 출마설을 부인하며 한때 또 그런 것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아 예. 내년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에서 출마하겠다. 예. 부산 중동구 그렇게 뜻을 밝힌 바 있고 이 자리에서 배에도 평행수 이야기가 나오듯이 국회도 좀 무게를 잡기 위해서 예. 김원기, 임채정, 박관용 같은 전 국회의장들을 예. 비례대표로 줘서 내년에 다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했네요. 예.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또 뭐라 했는가 하면 난해한 이야기를 했다. 맞아요.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네. 연구를 하신답니다. 아니 혼자 외롭게 계시니까 별의별 연구를 다 하셨다. 참 두 분 다 참. 그런데 예. 그 이제 이런 발언이 정의아 의장이 비례대표로 국회에 다시 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네. 그런 원인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어쨌든 한 1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면서요. 거의 한 18분, 거의 20분 그렇습니까? 정도. 아유 그분도 참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들한테 지금의 그 국회 현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야가 타협이 안 되고 자기가 7시간을 앉아서 타협을 해도 안 되니까 물론 힘드시는 거는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말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장님은 대한민국의 국가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의장님은 왜 대한민국의 전체를 보지 않고 야당만 보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를 보고 이 집행을 해주셔야지. 지금의 야당이 정말 정상적인 야당이냐. 이거를 국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법이나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 비상사태만 예. 그것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고 예. 정의화 의장이 이야기하면서 예. 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걸 내라고 어떻게 하겠냐 이러면서 예, 그랬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로펌이 알아보고 있다. 예. 아니 국회에서 그 법이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몰라가지고 로펌이 알아보면 대한민국 국회는 자기가 만든 법도 해석을 못해가지고 맞습니다. 태평양이나 무슨 김현장이나 광장에 물어봐야 해석이 됩니까? 그 의장님이 집권 상정에 관한 유권 해석을 로펌에 묻는다는 말이 좀 무섭네요. 네. 근데 또 경제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한 시민이 말하니까 예. 올해 크리스마스에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작년보다 많다. 우리나라가 예. 신용 등급이 세계 7등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까? 했죠. 근데 참 너무나 국회의장님으로서 참 제가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습니까? 청년이 70만 명이 지금 일자리가 없고 대우조선소를 한번 보십시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저 노사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 참았죠. 그래서 내일 비상사태가 온다 해도 예. 오늘은 비상사태라 할 수 없다. 비상사태가 오면 그때서 비로소 비상사태인 거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 IMF가 어느 날 터지기 전날까지 조용했죠. 예, 그렇죠. 몇몇 선지자들만 IMF가 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랬는데 어느 날 와버렸지 않습니까? 예. 유교가 북한군이 남침하기 전까지는 평온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창경궁 비운인가에서 낚시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1월 날. 네. 근데 유교가 나니까 나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거기에 대비해서 유교를 안 맞는 게 맞느냐? 안 그러면 유교가 와야 비상 집권을 행사하겠다는 거냐? 참 정신 세계가 묘합니다. 묘합니다. 네, 그런데 예. 의장님 손에 운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제가 그랬죠. 내 손에 달려 있어 내 손이 조그만데 이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 새벽에 엄마 부대 회원님들을 상대로 20곡의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의장님이 방망이를 제대로 치셔야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 뭐라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이 예.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부가 예. 합의하에 예.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장님은 새누리당과 새정년이 서로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그렇게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분도 옛날에는 새누리당이었는데 지금은 이 주례사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의장님, 네. 그 말씀에 전 동의를 못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보라 그랬어. 정치는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위기를 어떻게 그렇게 안도하는 말씀을만 밖에 하실 수가 없느냐. 제가 굉장하게 따졌죠. 그래가 이제 이 화가 좀 나셨던 모양이에요. 네. 이 말을 누가 해서 내가 언제 그랬어요. 아주머니 잘 봐요. 사모님 보세요. 이제 네, 흥분하셨구나. 흥분하셨죠. 아주머니라 했다가 사모님이라 했다가 네네네. 이분 침착하신데 네. 세월호 그 특조위 때도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침착하고 이번에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 안 돼도 세워라 내워라 하고 선거구 협정도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흥분시킨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네. 우리 주 대표님 멘탈도 대단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그날 너무 추웠기 때문에 더 붙잡고 세월호 특조위를 통과시킨 정말 따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도 없고 너무 추우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렸어요. 정의화 의장님, 당신 손에 지금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 경제개혁법, 태여방지법, 이 모든 법안, 북한인권법 모든 게 달려있으니까 제발 정치를 대한민국 현실을 보고 야당 의원 저 120명 보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 5천만 국민을 생각해서 방망이를 쳐라. 만약에 당신이 31일까지 이게 잘못됐다 할 때는 천상 우리 엄마들이 여기 와서 털어놓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럼 드론으로 가셔야 되겠는데 가야죠. 내일까지 방망이 칠 것 같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의장님이 지금 하는 것만 보고 있죠. 어떻게 하는지. 국회의장실로 오시면 마지막에 따뜻한 차라도 드리겠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하셨습니다. 그럼 차 달라고 한번 가셔가지고 꼭 오라고. 내일 예. 밤에 12시에 국회의장실에 갔어가지고 예. 차를 달라고 그렇게 좀 앉아 계십시오. 예, 아이고 소장님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춥지 차달라고- 않고 거기 가면 좋겠네요. 그거 이제 간다고. 네네. 국회에서 못 들어가게 하면 경비들이 의장님이 차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그래, 예. 내일 가셔가지고 예. 하십시오. 자, 그럼 이분 보시고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전 국회의장님이 평소에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만 뵙고 저렇게 태평성대할 수가 있겠나. 국민들은 지금 목이 달아날 정말 죽을 지경인데 저렇게 평화로우실 분이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정치하고 우리 현실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너무나 높은 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한민국의 예. 좌우, 이념, 가치, 지역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는
진짜 콩으로 매주 썬다 해도 안 믿는 예, 식으로 선동을 하는 그런 풍토에서 예, 예. 모든 것을 부부 관계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예. 화목하게 예. 여야가 부부처럼 다 한쪽 편만 들지 않고 중립을 지키면서 네. 모든 것을 국회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 마치 영국의 국회의장 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 예. 참 이분도 저는- 가후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저는 너무 답답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 정의회 의장이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국민들이 느끼는 그 괴리, 그 정치인에 대한 불신 이런 거를 정의회 의장님이 이번에 이 경제개혁 법안을 방망이를 제대로 치는 거에 의해서 정치가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가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 이런 것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정의회 의장님이 이번에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역적 소리 안 들으시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근데 이분은 지금 내일까지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면 예, 예. 헌재 판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선거구가 다 1월 1일부터 사라져 버리는데요. 이 부분만 비상사태다. 즉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지는 부분만 이 비상사태고 이 경제활성화법이나 북한인권법이나 테러방지법 이런 부분이 통과 안 되는 것은 비상사태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어요. 있는데 예, 참 국민의 삶보다 예. 예. 국회의원 자리가 그게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한데 근데 저희들은 국회의원 없어도 나라는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제발 의장님 밥그릇만 챙기지 마시고 제발 좀 나라 정치 제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내가 언제 밥그릇만 챙겼냐고 막 흥분하셨어요. 하여튼 의장님 많이 저희들이 흥분을 시켰죠. 예. 참 어쨌거나 이 국회의장이라는 국가서열 2위를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같이 맞선 주 대표님의 결기도 대단합니다. 이번에는 뭐 일요 시사입니까? 예, 예. 뭐 그 저기 어디 가판대 가면 놓고 파는 예, 예. 1,000원 주고 사볼 수 있는 그 타블로이드 네네. 신문인데요. 예. 단독해가지고 예. 새누리당 엄마 부대 배후 조정 의혹 추적 이랬는데 예, 예. 지부장 중 3명이 지부장 3명 중 2명이 새누리당 당원인데 예. 대표도 몰랐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예. 뭔 소리입니까? 요거는요. 그 경기 엄마 부대가 이제 예. 경기도 군포, 예. 시흥 이렇게 이제 안양 이렇게 출범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이게 새누리당원이라는 생각을 못했죠. 근데 저기 홍보하는 홍보실장이 8월달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으로 나온 사람 때문에 자기가 새누리당의 당원으로 등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죠. 기자가 전화 왔는데 알고 계셨냐? 난 몰랐다. 바로 전화했어요. 당신 새누리당을 택하든지 엄마 부대를 나가든지 맘대로 하라 했더니 미안하다 그러면서 바로 엄마 부대를 나갔어요. 아 그런데 예. 아니 시민단체에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까? 글쎄 저는 그거를 잘 몰랐는데요. 그 뭐 군포나 이런 지역의 대표는 당직을 가지고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예. 근데 뭐 일반 회원들이야. 예. 당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제야단체 중에서 예. 뭐 정의당, 과거의 통진당, 예, 또 예. 민주당, 새정연 당직 안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거 안철수 신당이나 새정연, 더민주당이죠. 더민주당. 그리고 호남 향후에 배후 조정 의혹. 호남 향후에 가면 대부분 그쪽에 당적을 다 가지고 다 계신데요. 가지고 있죠. 예. 계신데 그게 무슨 배후 조정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꾸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예. 여기 이제 그 우리 지역의 엄마들 30년 새누리 일반 당원 가지고 있던 거를 다 탈퇴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네. 언론이 보면 네. 항상 중요한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순수하지 않게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단체다. 예, 이런 맥락하에서 기사를 갖다가 일부러 쓴 이제 것 썼는데 같아요. 세월호 예. 특별법 통진당에서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 박원순 아들 백력비리, 방송인 김재동 퇴출 시 등등을 예. 이 대변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뭔가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신이 꾸린 사람은 세상이 다 꾸리게 보이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조옥선 대표와 의견이 똑같은데 그러면 저도 새누리당이 배우입니까? 그렇죠. 예? 이런 소리 하면 새누리당이 배후에 있는 겁니까? 저는 새누리당을 멀리 할 뿐만 아니라 예. 사실은 정치인들이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국민들한테 많이 비판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 쪽에는 정말 근처도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느낀 게 있죠. 아, 몰랐던 거를 이 사람이 기자가 깨우쳐줘서 내가 바로 알겠다고 바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제가 아니, 대꾸할 가치도 아니고. 보수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정권이나 새누리당에 뭐 뒤나 빨고 다니는 사람으로 아는데 예, 예. 여기는 저부터도요 잘못할 때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도 비판하고 지도부도 비판하고 그렇죠. 아니 박 대통령도 잘못할 땐 잘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런 소리를 하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새정년이나 야권에 있는 각종 정당들과 다 연계돼 가지고 때만 되면 선거하러 안 갔습니까? 맞아요. 얼마 전에 표창원 씨, 뭐 권은희 예.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보면 김용민 씨도 그렇고 결국 때가 되면 다 정치하러 안 갔습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뭐 깨끗하게. 아니 근데 새누리당 뭐 당원이 있냐 없냐 이건 좀 웃기는 이야기고요. 예, 예. 그런데 군포에 지부에 무슨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참가했다. 저도 그날 축사하러 갔죠. 예, 예. 근데 축사하러 갔는데 지역 유지들 여러 명 왔는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와서 뭐 저는 그 인사할 때 내가 앞에까지 와서 저한테도 인사하고 가시던데요. 예. 그럼 뭐 정당에 지역에 선거 출마하는 사람이면 사람 모이는 데면 다 가는데 맞아요. 새누리당 군포 당협위원장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행사에 참석했으면 그 행사가 새누리당하고 그 연관이 있는 배우입니까? 전혀 아니고요. 예. 지금 이 기사를 쓴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그 의도적으로 엄마 부대를 편화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저희들하고는 뭐 엄마 부대하고는 이거 사건에 뭐 논란 거리도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깨끗이 정리해 버렸으니까. 근데 여기가 기사가 예. 깔라고 했는데 예, 좀 띄워주기도 했는데요. 예, 예, 맞아요. 2013년에 30~40명 규모로 창설된 엄마 부대는 불과 2년 만에 1,3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있다. 예. 사실입니까? 지금 회원은 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많이 늘어나셨어요? 예, 예. 이제 저희들은 그 혹시나 이 방송을 톡톡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엄마 부대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시민운동가로서 간접 정치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든 야든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을 해치고 반대한민국으로 하는 세력에게는 무조건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거를 우리 톡톡톡 우리 여성 엄마들이 보시고 엄마 부대에 많이 좀 가입해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함께 좀 앞장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 엄마 부대는 철저히 베일에 감춰져 있는 단체다.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네, 그렇죠. 없죠. 이렇게 하는데 홈페이지하고 사무실이 왜 없습니까? 근데 제가 뭐 홈페이지 우리가 어디 누가 돈을 줘서 이걸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또 사무실이 있으면 고정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비용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뭐 십시일반 모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수고했다고 일부러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후원금도 조금씩 주시면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홈페이지가 뭐가 필요하고 사무실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짐을 어디 사무실에 좀 맡겨놓고 웬만한 건 요새는 컴퓨터가 다 되니까 제가 집에서 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 돈이 없어가 제가 봤을 때 홈페이지도 운영을 못하고 그렇죠. 사무실도 없는 건데 예. 그 지금 뭐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가끔씩 쓰는 사무실이 그렇죠. 사회공헌 네트워크 사무실인데 예. 이 사무실이 예. 이 거구 단체로 분류되는 엄마 부대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는데 그건 공유가 아니고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회공헌 그 사무실이 303호고요. 제가 305호실에 있었습니다. 예. 305호실에 그 선진화 시민 네트워크라는 단체랑 사무실을 같이 썼어요. 저희들이랑. 근데 이분들이 갑자기 이제 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누가 강남에 사무실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임대료를 조금씩 내고 있다가 갑자기 가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공헌팀에서 그래도 가까이 옆에 있으면서 이제 인사는 하고 지냈어. 제가 가서 좀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래 됐으니까 좀 여기 좀 사무실을 어떻게
좀 꾸려질 때까지라도 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기꺼이 음. 아 그러시면 여기 컴퓨터 있으니까 쓰시라고 그래서 그 잠깐 정말 했는데 아 이것 때문에 제가 남을 피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하면 엄마 부대 후원의 밤 행사도 그 해당 건물 강당에서 했다. 또 그러면서 예. 이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가 엄마 부대에 사무실 일부를 내어주고 강당까지 대여해 줬다고 하니 다소 수상한 정황이었다. 하지만 두 단체 간의 연결고리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이게 기사라고 쓰는 건지 아주 정말 제가 좀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밝혀내지 못했으면 기사를 쓰지 말든가. 둘이가 수상한데 증거는 없다. 뭐 하는 겁니까? 그 기사를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까? 남녀간에 저 두 사람이 수상한데 예. 수상하다는 증거는 없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그 옆에 예. 301호라는 강당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알다시피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후원의 밤을 했어요. 그게 하다 보니까 거기 후원의 밤 그 강당 빌리면 10만 원씩 받아요. 예. 우리가 그 지불하고 빌렸어요. 그래서 뭐 한 건데 이건 기사거리가 안 되죠. 그래가 이제 보면요, 엄마 부대가 새누리당의 후원을 받고 있으면서도 일반 시민단체인 것처럼 위장해 여론을 호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요거는 반대로 고발할 수 없네. 새누리당 인사들이 일반 시민단체에 정체를 숨기고 가입해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도 역시 문제다. 엄마 부대를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총선을 앞두고 연대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예. 다른 보수단체들에도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잠입해 활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만 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일단은 뭐 우리 엄마 부대 군포에 그런 홍보실장이 그 인터넷에서 계속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랬는데 뭐 이 사람 그 사람 끝나고 우리는 새누리당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뭐 관계 끝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예. 이렇게 잠입해가지고 보수단체들에 예. 자금을 대어주면서 활동을 할 만큼 예. 치밀하고 정교하고 헌신적이고 뭐 영lin칠 같은 스파이들도 좀 심을 정도가 된다 하면 오히려 새누리당을 과대평가 높게 그렇죠. 평가하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저는 지금 그 통진당 해산시키고 국가에 이슈가 있을 때 그래도 가끔 우리들이 나름대로 국가의 그 정말 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는 설렁탕 한 그릇, 짜장면 한 그릇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대장님 이거는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기사이기 때문에 올릴까요? 법적 대응을 하시면 예. 아마 이 기사에 와서 사과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면 쓰지를 말아야죠. 써놓고 증거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는 처음부터 명예훼손에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보도한 거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기사도 아니에요. 기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부대니까 예. 그냥 너그럽게 그냥 참 저 상대 잘 만났습니다. 예. 오늘 그 조옥순 대표님 모시고 네. 전 정의화 의장과 조옥순 대표가 이렇게 사태질하는 사진을 보고 급히 한번 모셔가지고 네.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했는데 네. 국가 서열 2위가 막 사태질을 한 조옥순 대표님 그리고 그 조옥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엄마 부대의 배우를 추적해 봤는데 증거는 없다고 말하는 좀 사상이 이상한 잡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